새덤의 대표적인 멋쟁이 라울이랍니다. 라울은 뭐 어떻게 키워도 예쁘죠. 녀석들처럼 이렇게 묵둥이로 목을 길게 키워도 예쁘고요. 장마철에 살짝 웃자랐다 싶으면 적심을 해주어서 못난 자태를 좀 예쁘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죠. 색감이 완전 대조적이죠. 하나는 라울 금이고요, 하나는 생 라울이랍니다. 라울은 이렇게 묵둥이가 돼서 표피가 목질화가 되면 이렇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늘어짐이 예쁘게 키워도 아주 토실토실한 입장이 너무나 예쁘죠. 요즘은 장마철이라서 빨간 애교점은 없어지고 말았답니다. 그래도 입장의 토실함이 돋보인답니다. 이렇게 라울은 웃자람이 없어야 좀 예쁘거든요. 웃자람은 또 비기 싫어요. 새덤류들은요. 이 아이는 라울 금이랍니다. 생 라울하고는 좀 얼굴이 틀리죠. 살짝 탈색이 된 느낌도 들지만 이 아이는 금이거든요. 노란 금이 복륜으로 들어가 있어서 멋쟁이랍니다. 이렇게 라울도 입장의 변화가 온 아이가 있거든요. 연속들이 라울 금이죠. 확실히 금다육이들이 조금 약한 모습이 있거든요. 웃자람도 좀 심하고 햇빛에 직사광선에 쬐면 얼굴이 못난이가 되고요. 색도 많이 바라고 잘 타거든요. 약해요. 확실히 변이가 된 변이종들은, 금다육이들은 훨씬 생얼보다는 얼굴이 약하답니다. 그래서 너무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얼굴도 망가지고요. 이렇게 와르르 떨어지는 느낌도 있고요. 살짝 데인 듯한 모습이 배기 싫거든요. 그래서 라울은 살짝 차광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렇다고 또 다육이들은 또 맹점이 있잖아요. 일조량이 살짝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웃자란 듯 7렐레 8렐레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죠. 아무튼 어려운 게 다육이죠. 다육이 모습은 늘 키우면서 요딴 녀석들이 왜 이렇게 속을 세기나 하거든요. 조금만 색감이 바래도 배기 싫고요. 또 그렇다고 이렇게 또 그늘에서 키우면 원래 라울다운 애교점이 없어져 가지고 멋스러움이 없죠. 아무튼 어려운 것이 다육이 키우는 것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주의 선녀모습 다육이 모습입니다. 장마가 끝났다 싶었더니 웬걸요, 속을 썩인답니다. 태풍이 연이어서 올라와서 장마가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육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고요. 하기사 뭐 장마가 끝나도 고열에 폭염에 힘들어하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장마가 계속되는 느낌이라 관수해주기도 좀 껄끄럽고요. 안 하자니 애타는 마음도 있어서 요즘 아주 다육이들 키우기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뭐 예쁜 녀석들 관수 잘 하셔서 여름에 자태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가을에 예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한번 자태가 흐트러지면 꽝이랍니다. 오늘은 라울이요. 라울, 금다육이 라울이 봄철에 좀 외목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적심을 냈다 해둔 아이들이 자구들을 듬뿍 올려주었어요. 아주 토실토실하게 자구들이 올라와서 예쁘거든요. 그리고 또 적심해둔 아이들도 뿌리가 뭐 관심 밖으로 제껴 놓았더니 엄청 내렸답니다. 그래서 오늘 삽목도 해주고요. 예쁘게 올라온 자구들, 토실토실하게 올라온 군생으로 올라온 아이들도 좀 보여드리고, 금다육이들이 이제 요즘 장마철에 살짝 웃절었다 싶으면 적심을 해두면 이렇게 변한다 싶은 모양도 있거든요. 뭐 달리 다육이들이 웃자라거나 뭐 자태가 좀 망가지면은 방법이 없답니다. 적심을 냅다 해줘서 새롭게 자구를 올려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적심을 해서 심어서 새로운 개체로 예쁘게 키우면 되거든요. 어려운 일 아니니까 한 번씩 못 생긴 아이들 과감하게 적심을 해서 예쁘게 키워보셔요. 라울 금이죠. 이 아이는 말려서 키워서 아주 토실토실해요. 화분이 적어서 그런가요? 화분이 적어서 또 그렇지만은 아마도 물을 다육이 모습이 심수를 부려서 좀 넉넉히 주어야 되는데 말려 키웠더니 이렇게 토실토실 아주 앙팡지게 자랐잖아요.
셋업류들이나 뭐 모든 다육이들이 이렇게 뭐 마디게 키운다 그러죠. 잘만 키우면 예쁜데 또 너무 마디게 키우면 또 깍지들도 끼고 그래서 적당한 것이 좋은데 적당함을 찾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이렇게만 자라주면 좋은데 장마철에는 대개 아마도 라울은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죠? 이렇게 우짜란 모습이잖아요. 물이 좀 풍족하거나 살짝 그늘이 져서 일조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대개가 다 라울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라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예쁘게 키우려면은 이제 지금서부터 말리시면 되거든요. 물을 좀 넉넉히 주는 게 아니라 화분이 말라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마른답니다. 이렇게 마르기 때문에 우짜란 아이들은 키우려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말려서 목질하러 시켜가지고 좀 마디게 자태를 바로잡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심을 해주면 된답니다. 적심을 늘어지게 키우는 것이 싫으면 적심을 해주면 토실토실 멋진 군생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둘 중 하나 말려 키우든가 적심을 해준가 해서 자태를 바로 잡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아주 토실토실하게 자라게 키우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대개 다 일조량이 부족해서 좀 늘어지거나 우짜라면은 과감하게 적심을 해주거나 물을 딸딸 굶기면 이렇게 마디게 자란답니다. 셋업류들은 늘어지게 키우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키우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택하시면 뭐 예쁜 자태를 만들 수 있어서 우짜라는 아이들 과감하게 이렇게 적심을 한번 해 주셔도 되고요. 완전 지금서부터 말리셔서 다글다글하게 멋쟁이를 만들어서 키우셔도 된답니다. 벌라들 엄청 이쁘게 올라왔죠. 그죠? 얼굴 하나짜리 외목에서 여기 얼굴이 하나로 올라왔던 아이들이잖아요. 되기 싫어서 좀 적심을 해 주었더니 이렇게 자구들이 군생으로 올라와 주고 적심한 자리에서 또 올라와 주거든요.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올라와 주었어요. 이렇게 라울은 셋업류들은 꺾고지 하듯 적심을 해주면 예쁘게 이렇게 자구들을 달아주거든요. 자구들을 달아주고 기저 부분에서도 이렇게 올라들어 올려주어서 적심을 했다 그러면 완전 군생으로 멋지게 잘 자라준답니다. 기저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적심한 자리에서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라울 금은 적심을 해주면 아주 군생을 멋지게 만들어 주어서 대박이랍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구를 많이 달아주었네요. 아무튼 라울 금은 적심을 해주면 이렇게 자구들을 대박으로 올려준답니다. 그래서 우짜란 아이들이나 외목으로 얼굴이 한가나짜리 아이들은 적심을 해주면 된답니다. 요 얼굴 한 개가 딸랑 올라와 있어서 군생을 만들고 싶어서 이 부분을 적심을 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적심했더니 이렇게 얼라들이 기저 부분에서 예쁘게 올라왔어요. 이 적심한 아이는 충분히 말려주면은 이렇게 세워서 고추 세워서 말려주시면 뿌리가 내리거든요. 라울 금이 궁딩이에 뿌리가 이렇게 다 내렸어요. 엄청 잘 내렸죠. 이렇게 완전히 말리시면 뿌리가 뭐 왕성하게 내려주었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왕성하게 내려주었답니다. 이야, 보이죠? 뿌리가 엄청 잘 내렸죠. 이렇게 완전히 말리시면 뿌리가 내려요. 요때 심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뿌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말리시면은 지도 살려고 뿌리 내림을 시작해 주거든요. 이렇게 뿌리 내림을 시작할 때 심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배양토에 심어 주셔서 뿌리가 내렸으니까 관수를 표면 관수 살짝 해 주시면 되거든요. 여기다 표면 관수를 살짝 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아이들은 세워서 이렇게 말리셔야 돼요. 이렇게 세워서 말리셔야 이 부분이 휘지가 않거든요. 휘지가 않아서 삽목하기가 쉽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 끝에 부분이 쉬면은 이렇게 꼬부라지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꼬부라져요. 뉘어서 말리시면 이렇게 꼬부라지거든요. 그래서 꽂기가 무척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항상 세워서 말려 주시는 게 편하답니다. 이렇게 세워서 말리셔야 이렇게 쉬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쉬지가 않아서 일자로 그래도 거의 일자지나요. 쉬지가 않아서 이 아이를 삽목해
심기가 삽목해서 심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세울 수 있어서 심기가 엄청 편하답니다. 이렇게 삽목해 주시면은 얘네들은 뿌리가 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표면 관수해 주셔도 되거든요. 적심을 해서 오래 말렸더니 상처 부위가 다 아물어서 뭐 다 터질 정도로 다 완전히 아물었어요. 거기에다 뿌리가 이렇게 비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뭐 심으면 거의 100% 실수를 안 한답니다. 이 아이 굉장히 급한가 봐요. 뿌리 내림이 엄청 심하죠, 그죠? 이렇게 공중에서도 이렇게 뿌리를 잘 내려주는 아이들이 다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게을러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뿌리를 완전히 내려서 받아서 뿌리를 받아서 심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은 것 같아서 냅다 그냥 내팽겨 주었다가 이렇게 뿌리 내림이 좀 심했을 때 심어서 관수해 주면 대박이랍니다. 거의 뭐 다 살아요. 거의 100% 실수 안 하고 살거든요. 이렇게 세워서 말리셔서 더군다나 끝이 쉬지가 않았어요. 쉬지가 않아서 심기도 좋고 꽂기도 좋거든요. 이렇게 꽂기도 좋아서 대박이랍니다.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기다리면 좋은 게 이렇게 뿌리가 완전히 다 내린 다음에 심어주는 거라 실패가 없거든요. 이렇게 뿌리가 내리기 이전에 잘못해서 심으면 무너지기도 하는데 뿌리가 있는 아이들을 심어서 관수를 해주면 무너지지가 않는답니다. 이 셋업류의 번식은 비교적 뭐 실패하지 않고 100% 성공할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거든요. 뭐 쉽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다육이 번식이 쉽다고 그러면 쉽고요, 어렵다 그러면 엄청 어렵죠. 근데 원칙을 지키시면 뭐 어려운 거 없거든요. 저는 모든 다육이들이 살기 위해서 뭐 몸부림칠 때 가식을 이렇게 가식을 해주면 잘 살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내린 다음에 이렇게 삽목을 해주면 훨씬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답니다. 제일 확실한 것 같아요. 좀 미리 심어서 뿌리를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은 뿌리가 과습으로 물러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관이 망가지기가 쉬워요. 오히려 이렇게 완전히 말리셔서 뿌리 내린 아이들은 거의 뭐 상처가 다 아물어서 수관이 망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뿌리가 내린 다음에 심어주는 것을 권한답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셔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색감이 짱이랍니다. 흑법사인데 흑법사 구분할 줄 아시나요? 요즘은 야리까리 하거든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시커먼 싹에 좀 더 진한 아이가 로즈 흑법사고요. 한여름에는 뭐 거의 이렇게 로즈 흑법사나 흑법사나 시커매지는데 요 로즈 흑법사는 가운데 꼭지점까지 가운데 점까지 완전 시커멓죠. 근데 요 일반 흑법사는 이렇게 고동색 기미가 좀 파릇파릇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아이가 일반 흑법사고요, 이 아이가 로즈 흑법사랍니다. 로즈 흑법사가 여름에는 이렇게 더더욱 아주 빛을 발한답니다. 완전히 흑장미의 얼굴처럼 예쁘장한 모습의 흑법사랍니다. 대단해요. 까만 얼굴이 왠지 깔끔하고 귀티가 철철 넘쳐나서 너무나 예쁜 로즈 흑법사랍니다. 진짜 예쁘죠? 짱이랍니다.